안녕하세요. 유한쌤과 좋은 학생입니다. 실기는 그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당황하지 말고 실전 모의고사 3회 2교시 실기시험 1에서 15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합격으로 가는 길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1번 실금이 빈번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입니다. 좋은 학생. 네?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네네. 한번 말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 발진, 욕창, 관절 상태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세 번째로는 기저귀를 갑시다 라는 강요하는 듯한 어투 대신에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개운할 거예요 등의 부드러운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네, 대처 방법 세 번째가 정답 5번에 해당이 돼요.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힌다 입니다. 2번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를 조절한다. 맞나요? 아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가슴 높이만큼 식탁을 높인다. 맞나요? 아니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번 팔꿈치가 닿지 않도록 의자를 높인다. 맞나요? 아니요. 팔받침이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탁에 팔꿈치로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야 합니다. 5번 바퀴가 달린 의자가 앉혀 움직이기가 편하게 해준다. 맞나요? 아니요. 바퀴 달린 의자는 굴러갈 수 있으니 바퀴 달린 의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힌다가 정답입니다. 3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입니다.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침이 잘 나오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침이 잘 나오게 하면 사례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닿은 음식을 넣어준다. 맞나요? 아니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 후에 닿은 음식을 넣어줍니다. 4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긴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가 식사 도중에 사례에 들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5번 음식을 먹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여 확인한다. 맞나요? 아니요.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약을 입에 넣어준다가 정답입니다. 4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왼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1번 대상자의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맞나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넣어줍니다. 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주어야 해요. 2번 숟가락 끝을 입술 앞쪽에 닿게 하여 먹인다. 맞나요? 아니요. 입술 옆쪽에 대야 합니다. 네,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4번 오른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해준다. 맞나요? 아니요. 왼쪽입니다. 마비된 쪽, 즉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된 자세를 취해줍니다. 5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맞나요? 아니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런 자세를 취해야 안정감 있고 직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왼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마비된 쪽에 뺨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5번.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비위관을 고정하고 코 속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1번. 진한 농축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맞나요? 아니요.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며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맞나요? 아니요.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코 속으로 밀어넣는다. 4번. 비위관이 막히면 신속하게 뺀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비위관이 빠졌거나 비위관이 막혔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답은 5번. 비위관을 고정하고 코 속에 윤활제를 바른다. 비위관을 고정하는 것은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를 잘 고정할 수가 있고요. 코 속에 윤활제를 바른다.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윤활제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대상자의 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안연고는 아래 결막낭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입니다. 1번. 알약은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 꺼낸다. 맞나요? 아니요.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손가락을 약병에 넣으면 오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직접적으로 약병에 넣지 않고요.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기는 게 맞는 말이에요.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복용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 합니다. 3번. 캡슐은 벗겨서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약의 종류에 따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4번. 처방된 양보다 많이 따라서 남은 물량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맞나요? 아니요.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네, 약병으로 다시 넣으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안연고는 아래 결막량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가 정답입니다. 7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귀 윗봄으로 잡아야 해요. 귀 윗봄으로 잡은 그림은 1번과 2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뒤쪽 후 상박으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 귀 윗봄으로 잡고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그림이 정답입니다. 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정답은 4번. 거품이 많은 소변입니다. 조은하 쌤, 네.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변이 탁하거나 뿌연 경우, 그 다음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소변의 색이 진한 경우, 소변의 냄새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마지막으로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 경우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거품이 많은 소변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9번. 침대에서 생활한 대상자의 배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번. 변기를 차가운 물로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따뜻한 물로 데워야 합니다. 대상자가 차가운 변기에 놀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데워야 하는 게 정답이고요. 2번. TV를 끄고 방 안을 조용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에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배변 시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맞나요? 아니요. 배변 시 침대를 올려줘야 합니다. 네, 침대를 올려줘야지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이기 때문에 침대를 올려줘야 합니다. 4번. 배뇨를 자주 느끼면 기저귀를 채운다. 맞나요? 아니요.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원할 경우 대상자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고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10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 5번.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소음을 줄여준다입니다. 1번. 이동 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같도록 맞춰야 합니다. 2번. 이동 변기를 침대와 마주보게 놓는다. 맞나요? 아니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여야 합니다. 3번. 이동 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맞나요? 아니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4번. 배설을 하는 동안 잠시 다른 업무를 본다. 맞나요? 아니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안에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답은 5번.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소음을 줄여준다. 그 이외에도 음악을 틀어주고요.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둔부와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는다입니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합니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으로 말아서 처리한다. 맞나요? 아니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습니다. 즉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습니다. 4번. 바지를 벗긴 후 면 덮개로 하체를 덮는다. 맞나요? 아니요. 면 덮개를 먼저 덮은 후 이불을 내리고 면 덮개 밑에서 바지를 내립니다. 5번.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맞나요? 아니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립니다. 정답은 1번. 둔부와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는다가 정답이고요. 회음부는 어떻게 닦아야 되죠? 앞에서 뒤로 닦아내야 합니다. 네, 회음부는 앞에서 꼭 뒤로 닦아야 합니다. 12번. 유치 도녀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의 위치가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유치 도녀관은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해요.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아랫배 위쪽에 위치하여 올바르지 않고요. 1번만 침대 아래쪽, 아랫배 밑으로 뒀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1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입안을 닦아준다입니다. 2번. 미온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맞나요? 아니요.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식사 전과 후에 하는 구강관리 방법입니다. 입안을 헹구는 것은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하는 거고요. 우리 조은아 쌤, 네. 식사 네. 전에 입안 헹구기는 왜 할까요? 식사 전에 입안 헹구기는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은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3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준다. 맞나요? 아니요. 혀 안쪽을 너무 깊숙이 닦아주면 목젖을 자극하여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맞나요? 아니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5번, 아랫니와 잇몸을 닦은 후에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입안을 닦아주는 게 정답입니다. 14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를 도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머리를 감기 전에 배뇨를 시킨다입니다. 1번, 식사 전 후에 감긴다. 2번, 추운 날씨에는 밤에 감긴다. 맞나요? 아니요. 머리 감기기는 공복에 하거나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으로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겨야 합니다. 4번, 허리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맞나요? 아니요. 방수포는 머리에서 어깨 밑까지 깔아줘야 합니다. 5번,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맞나요? 아니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궈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머리를 감기 전에 배뇨를 시킨다가 정답입니다. 15번, 대상자의 손,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로션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한다입니다. 1번,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맞나요? 아니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2번, 손톱을 일자로 자른다. 맞나요? 아니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야 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고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야 합니다. 4번, 찬물에 손과 발을 5분간 담근 후 씻는다. 맞나요? 아니요.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을 담가서 씻어야 합니다. 네,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그면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발톱 주위에 상처가 나면 알코올로 소독한다. 맞나요? 아니요. 요양보호사가 처치를 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로션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한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요,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2교시 실기시험 1에서 15번까지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시험 16에서 30번까지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요한쌤, 좋은 학생 잊지 마세요.